저는 하서 김인우 선생님을 처음 이렇게 대하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저는 지금 이 현실에서 하서 김인우 선생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분의 사상과 진리가 지금 과연 통하는지, 어떻게 통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은 호남의 사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저거 어불성설이야. 설마 계엄이 일어나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일어나겠어? 어불성설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말이 되는 어성설을 저는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유학이다, 뭐 인의예지다 그러면 애들 벌써 고개 숙여요. 저는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선비 유자하고 선비 사자하고 아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공자도 대사구라고, 정말 이 하서 선생님도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공자도 대사구란 걸 노나라에서 했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나 노나라 애공이 저거 왕 같지도 않아. 그래서 검사직을 놔두고 그냥 교육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비 유자를 쓰는 선비 유자를 쓰는 거하고 선비 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선비라도 교육자 계층의 사범인이냐, 아니면 정말 장기판에서 궁 안에서 소나타 차도 받고 돈도 받고 녹봉도 받고 이렇게 선비사냐. 그 선비사가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우리 조선시대 와서 과거 시험 보고 대부위로 올라가서 사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서 선생님도 나 이거 아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있겠다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이거 공자의 삶인데? 아까 앞에 김창호 교수님도 풍우무의 그 선진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교롭게 저도 그걸 가져왔어요. 이거 정말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들한테도 어디 가서 연수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데,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니까 다들 개 멍멍이 생각해요. 개판이 그 멍멍이가 아니거든요. 개판 5분 전은 여기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시지만 한국전쟁 때 우리가 피난 갔잖아요. 피난 갔을 때 뭐 신부님들이나 뭐 종교 단체에서 외국인들이 소뚜껑에다가 옥수수 끓여가지고 판을 열다, 5분 전이다, 밥 먹기 시작한다, 모여라 했을 때 옛날엔 질서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임산부건 노약자건 어린애건 다 오니까 무질서한 모습을 개판 5분 전이라고 했는데, 죄도 없는 멍멍이가 이거 모든 걸 뒤집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아무리 좋은 하서 김인우 선생님의 사상을 이야기해도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서 김인우 선생님 100년 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구나. 동해라고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놓고 하서 김인우 선생님 서체를 갖다 놓고, 또는 동해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동해다 저게 그려놓으니까 동쪽에 뜨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은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세상에서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또 여기 보면 개판은 북조선이라고 좀 이상한데, 북한도 중국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중국어로 까이 열어라, 판을 열어라, 밥 뚜껑 열어라.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까이빵 개판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통이 두절되니까, 소통이 단절되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젊은 세대, 기성세대 안 통해요. 남자 여자 안 통해요. 이렇게 양극화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너는 너 나는 나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자, 대박 났다 그러니까 혹시 흥부전에 바가지 생각하세요? 전혀 관계없어요. 옛날에는 나귀에다가 짐 싣고 오면 얼마 돈 못 벌어요. 영산강이건 금강이건 한강이건 배에다가 싣고 가야 파는 사람도 돈 벌고, 그걸 사서 되파는 사람은 더 돈 벌고. 그래서 큰 배 박자를 쓰는데 사람들은 다 흥부전 바가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사들도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언어가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19살에 전주 출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19살에 청운의 꿈을 꿈고 성균관대학교 가서 유학을 공부하고 40년 동안 제가 지금 59세 여기 공부했는데, 과연 유학은 소통하고 있는가?
하석 김윤우 선생님의 사상은 정말 인정되고 있는가? 냉정하게 율곡 퇴계 선생님 사상이 인정되고 있는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이기 이원론 이야기하면 애들 들었겠습니까? 물론 수능에 합격해야 되니까 외우겠죠. 덮으면 이제 끝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건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네요. 맥도날드, 구스타프손, 존 맥케인, 맥. 왜 얘네들은 가운데다 맥을 쓰죠? 여러분들 햄버거 잘 드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로버트 구스타프손, 에디슨 아시죠? 에디손. 여기 뒤에 보면 안데르손 동화집, 앤더슨 영어로 읽으면 얘네는 뒤에다가 SON을 쓰죠. 왜? 왜 서유럽하고 중국유럽 다르죠? 네덜란드 빈센트 반 고호, 루드 반 니스텔레 축구 선수. 얘네 네덜란드는 왜 가운데다 중유럽 했던 가운데다 반을 쓰죠? 다윗, 데이비드죠? 훗날 영어로 읽으니까 다비드. 왜 이럴까요? 제가 이걸 물어보면 학생들한테도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 30, 40대들한테 물어봐도 본관이 뭐냐고 관양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한문 좀 안다고 한자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관양이라고 하면 벼슬관자로 알아요. 서양 애들이 오히려 자기 뿌리를 찾으려고요. 맥도날드, 나의 이름은 맥이고 맥도날드 집안의 자손이다. 자손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관양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스타프손, 얘네 보면 뒤에 구스타프의 자식이다. 반고어라는 것은 가문입니다. 나 어느 집의 가문의 출신이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정도의 소통이 안 되는데 과연 하석 김윤우 선생님 퇴계학회 율곡학회 저는 부정적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소통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석 김윤우 기왕의 호남학진흥원에서 이렇게 큰 학술대회를 열었다면 저는 여기에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고민해 봤습니다.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정말 문묘에 봉양된, 문묘에 종사된 오직 유일한 호남인이라면, 그리고 율곡 이의도 수정실록이 있고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정실록이 있잖아요. 선조실록에는 이졸 딱 세 글자 있습니다. 이 죽었어. 율곡이 엄청난 성리학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정권에서는 선조 수정실록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의가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석 선생님을 살리려면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 글이 저의 무한한 상상력을 한번, 창의력을 한번 동원해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범생도 모범생이지만 모험생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저는 하석 선생님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대중적 확산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전문적 지식에서 좀 인성을 소양하는 부분에 성리학적 도학 정신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 저는 호남아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이 백제 시대적으로 맞아야 되냐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맞아야 되느냐, 저는 약간 여기에다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문헌이 발견되는 거, 뭐 왕인이 논어 전파설 했다 이런 거보다도 문헌이 발견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호남학의 실제다. 원래 기록이 있기 전은 앞선자 서서 선사시대고 기록이 있은 후부터 역사시대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록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성리학, 고려말 조선 초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가 이제 관건인데, 호남학이 성리학, 도학을 초기에 보니까 뭐 정몽주, 길재, 김숙자 이거 보시면 전부 다 경상도 아니면 경기도예요. 여기 보면 조광조 선생은 항명도를 또 거기 갔을 때 이제 호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학으로 봤을 때 호남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하석 김윤우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호남학 진흥원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재원인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묘에 배양된 동국 18연 중에 여기 뭐 다들 아시죠? 살아있는 정승 10명이 죽은 대제학 1명보다 못하고 대제학 10명이 대제학 10명을 배출한 가문도 문묘에 종사에 된 1명보다 못하다. 그러면 하석 김윤우 선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문묘 배양 과정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문묘에 종사가 되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서 이의도 이렇게 굴곡이 많았거든요. 굴곡이 많았지만 어쨌든 올바른 위치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조실록 태우고 선조수정실록만 남길까요? 했을 때 그 당시 우리 조상들도 대단했어요. 아니, 그건 역사의 후손들이 평가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정권 잡았다고 이렇게 평가해?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뒤편에 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문묘 종사해야 되는 과정, 그거하고 저는 두 번째로 대중화시키는 작업에서 하하서 선생님을 사부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아까 김창호 교수님도 말했지만 이게 사부가 중국 무협 영화에서 나오면 사부, 시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부는 오직 왕세자나 왕세손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일국의 왕족을 가르치는 거고 경국대에서 정일품의 벼슬이에요. 영의정 정승들도 겸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그 경연이죠. 이거 잘못됐네. 경연인데요. 법강하고 회강이 있는데 이 하서 선생님이 그 가르칠 때 아니면 또 경연을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뭐 만화로 보는 하서 김인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썼군요. 그 논문에도 써놨는데요. 이 왕세자가 인종이 당하에 내려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리고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스승님이 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런 것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애들한테 또는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사부라는 게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면 좋겠고요. 저는 대중화 차원에서 하서 선생님을 사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사자. 그러면 왜 호랑이면 호랑이지 왜 사자냐? 네. 호랑이는 이렇게 우리나라 한자 문화권처럼 계곡과 물이 산이 있는 데서 살고 사자는 평지에서 사파리에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사자를 보면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 상스러운 동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용으로 하지 그랬어? 제가 이거를 제 제자한테 한번 야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 연습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기왕이면 용으로 하시죠? 그러다가 아니 나름대로 내 의미가 있어. 왜 그러느냐? 사자는 첫째 뒤에서부터 하면 한자 문화권에 없는 동물인데 공자 맹자 할 때 마스터 자자 스승 자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한자 문화권에서 왜 하필이면 사자에다가 자자를 글자 자자 붙여도 되는데 왜 저 놈자자 붙여도 되는데 왜 스승 자자를 붙였을까? 네, 저는 사자한테 배울 점이 있다. 그건 뭐냐? 개사슴록변에 스승사슬을 썼으면 당연히 이건 맹수고 그냥 네 발 달린 진승인데 형성 문자인데 발음기호 사자 같은데 스승 사자 같은데 저는 이거 회의 문자로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자후라고 해서 원래 불교에서는 석가의 가르침을 사자후라고 이렇게 사자를 접대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굉장히 불교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학자들의 그 논문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자는 굉장히 이 사자 수사자의 갈기가 멀리서 보면 짐승들한테는 태양과 같은 존재랍니다. 짐승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사자는 코가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하대요. 사자코 생각해 보세요. 수사자 코 길죠? 호랑이 코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리랑 낭자하다 할 때 이리처럼 호들갑 떨고 경망스럽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자는 점잖습니다. 사자의 눈은 인간의 눈을 가장 많이 닮아서 멀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겁니다. 하서 김인우 선생님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꼬라지 보니까 더 이상 상소가 안 되네. 이거 안 돼.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을 정도. 물론 그 후에 을사사가 또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20세기 우리 21세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실용교육을 강요했던 나라와 인문학을 강조했던 나라 저는 하서 선생님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건 뒤편에 가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저기 혹시 왜 저놈은 하서라고 안 하고 김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름을 성명을 이렇게 요즘은 많이 부르고요. 옛날 분들은 이제 호를 많이 불렀는데 저는 섞어서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서 선생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묘명연들을 복직을 요청했지만 안 들어갔죠. 그래서 서슬퍼런 그 당시에 모든 눈을 두 눈을 버릇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상소할 수 있었던 그 기계. 그 다음에 저는 출서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도 없고 백도 없으면 전부 다 사대부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이 빠르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하구등사예요. 천자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학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면 벼슬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신양명하는 게 모든 효의 시작이잖아요. 사대부가 되는 게. 저는 그런데 이 김인우 선생님, 하서 선생님은 아까 김창호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감히 주정주의라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주지주의는 아니다. 이분이 굉장히 격정적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이다. 우리는 불의를 보면 참아요. 불이익은 못 참아도. 근데 이분은 엄청나신 그 존재의 이유가 이 도학 정신이 굉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공맹유학으로 돌아가는 게 도학이거든요. 성리학보다도 더 실천성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제가 논어 속에서 이런 걸 찾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안정될 때는 누구나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행동하는 게 더 어려워요. 권좌에 나가는 것보다 권좌에 물러나는 게 더 힘듭니다. 이 권력 어떻게 놓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일체 망설임 없이 뒤돌아설 수 있었던 이 하서 김인우 선생님은 바로 논어에서 그렇게 보이는 방유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계를 잘 못 따라서 방유도와 방무도, 태평성대일 때와 혼란스러울 때 어리석은 척하기 쉽지 않거든요. 혼란스러울 때 뒤로 물러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공자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전 이런 쪽에서 진정한 선비사가 아니라 관료에서도 떨쳐 나올 수 있는 선비유의 입장, 후진양성을 위해서 내려왔다는 하서 김인우의 선생님,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의 굴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잠깐 이거 보시면은요, 삼국시대가 망하면, 여기 역사학자들 우리 원장님도 사학 전공이신데, 삼국시대가 망하면 이 삼국시대 역사 누가 써요? 고려시대 사람이 써요. 고려시대 망하면 이 고려시대 역사 누가 써요? 조선시대 사람이 써요. 조선시대가 망조가 들렸어요. 이 조선의 이 사상사는 누가 써요? 일본이 썼어요. 과연 유교가 좋게 썼을까요? 그 당시 유자들이나 그 당시 근대학자들이 하서 김인우 선생님을 알아도 못 쓸 판에 모르면 더 못 쓰죠. 그래서 저는 유학사에서 제가 내놓으라는 책을 다 뒤져도 하서 김인우 선생님이 근대학자들이 평가해 놓은 책에 그렇게 많은 설명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바로 50년, 100년 후에 하서 김인우 선생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됩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여기 지금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하서를 높이 평가했어요. 송시열 선생님은 엄청나죠? 신도비명에 썼으니까. 홍직필, 심지어 정조대왕까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기대승의 조선 최초의 사단칠정 논쟁의 아이템은 하서 김인우가 던져줬다. 애석하게도 자료가 없어서 모를 뿐이다. 저는 이런 것들은 하서 김인우 선생이 당시의 학자들은 높이 평가했는데, 심지어 퇴계 선생님 이런 왕까지도 이렇게 평가했는데 왜 근대에 와서는 이렇게 몰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역시 하서 선생님은 도학자다. 근데 도학자가 여러 가지 어느 학자님들 이렇게 하서 김인우 선생님 전공한 논문을 보니까 이래서 도학자 저래서 도학자인데, 제가 도학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총 뽑아보니까 8가지가 되더라고요. 8가지가. 이 8가지를 하나하나씩 설명하기라는 것은 제가 이게 논문 발표가 아니라 강의가 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 바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통관에서 하서 김인우 선생은 절대적으로 주자와 위로 올라가서 공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경학관, 옛날 이 도학자들 성리학자들은 경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입론의 철학의 근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논어 사서삼경, 대학논어 맹자중용, 시경서경 책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문에 쉼표가 있습니까? 마침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느낌표, 물음표 있어요? 없어요.
한문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왜 논어맹자 대학 중용, 대학 논어맹자 중용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왜 클래식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차르트 음악, 베토벤 음악 가사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막 사랑에 그 마음이 피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논어를 읽고 나 지금부터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 하면 논어를 읽고 자기를 후회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클래식이 왜 포클래식 사설을 왜 클래식 고전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 경서 해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본 김윤우 선생님의 이 경서 해석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작 해석에 굉장히 치밀하다는 겁니다. 이따가 숙궁 야매점 가면 제가 찾아본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서 선생님에 있어서 대학이기 전에 수학. 네, 알겠습니다. 김창훈 교수님 30분 했는데 저 20분밖에 안 했는데. 네, 의리정신. 출사. 네, 관직에 나아가는 것보다 물러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네, 그 김윤우 선생이 그 주강에 나가서 그 시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 기묘 명연 이제 자료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서 선생님의 이 천리서가 없어요. 여기 오늘 좌장으로 오시는 최영선 교수님이 1000명도 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 그게 가장 박진한 세밀한 논문 같고 저는 이 노수신과의 숙궁야매잠도에 관해서 하서 선생님이 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냐 노수신을 비판합니다. 그거 불교 용어인데 쓰면 안 돼. 그랬더니 지금 불교 믿는 사람 없는데 뭐 쓰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하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지만 10년, 20년, 100년 지나서 불교 믿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 오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하서만에 가지고 있는 사자의 눈입니다. 사자라고 해서 꼭 맹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수신 그 비판한 것은 형식적 비판이 있고 내용적 비판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네, 저는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와 시습 있잖아요. 조선시대 세종 때 김시습도 이름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시습이겠어요? 저는 율곡이 자 가라사대 학하야 시로 습하면 때에 맞게 익히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주석에 또 중국 주석이나 영국 주석, 미국 주석에도 practice at the time 그 시대에 맞게 공부해라라는 게 있는데요. 맞죠? 남녀 칠첩 부동석이 옛날에 도리였지만 지금 유치원생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하서 선생님은 이 시습이라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할 말은 하고 내가 관직보다 또 이 도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 도를 아십니까? 그게 도학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논어가 공자로의 복귀가 하서 선생님인데 바로 이게 그 반주지주의 제가 거기 글에 썼으니까 하서 선생님이 입주교 출죽제라는 게 행위효력 즉위학문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할 때 그럴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럴 문자. 예. 그래서 그럴 문자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논어에 보면은 이론 중심보다 학문보다는 실천을 중심해라 이러는데 공자도 이 글자 외우는 것보다도 묻고 배우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걸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에 좀 요점을 좀 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풍어무도 이런 걸 생각하고 풍어무도 하서 선생님이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시습, 도의 실천적인 의미, 외교관이 되거나 정치 무대에 나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대사구의 관직 검찰직을 버리고 다시 노나라의 교육자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하서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게 오버랩돼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25분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